자, 총론 3강 들어갑니다. 25번이네요. 자, 25번. 자, 이번에는 권리구제제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거네요. 틀린 것. 자, 일단은 고지서가 날라왔다. 세금 안 낼 거 날라왔다. 또는 과다 고지서가 날라오면 승복을 안 하고 불복을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1차적으로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도세는 도지사에게 또 불복합니다. 불복하면은 심판청구, 시장군수, 도지사 못 믿겠다. 조세 심판원장에 판정해달라고 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청구, 감사원장에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해. 또 불복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이의신청 제기는 90일입니다. 지방세. 그리고 결정도 90일. 또 불복합니다.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제기도 90일. 90일이에요. 90일. 90일이라고요. 전부 90일이다. 90일이에요. 90일. 다 90일이다.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기기간, 신청기간 90일, 결정기간 전부 90일이에요. 90일. 일단은 이거를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자, 거기 해설란이 나와 있어요. 35쪽. 자, 35쪽. 자, 34쪽 청구대상 별 딱 붙여요. 청구대상. 다음의 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처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뭐다? 다시 못한다. 다만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죠. 심판청구는 제외하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 3번입니다. 범칙행위. 자,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처벌 절차에 따라 통고 처분 받은 거는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수 없고 3번, 과태료. 자, 5번이 과태료네요. 이런 과태료도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본인이 해야죠. 그러나 대리인도 할 수 있다. 대리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선임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입니다. 지방세는 청구 금액이 밑줄고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그래서 대리인으로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이나 청구 기간은 며칠이다? 90일입니다. 그리고 결정도 며칠이다? 90일이다. 그럼 90일 이내에 결정하는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20일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은 20일. 이 보정기간 20일은 90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3번. 결정의 종류. 자, 이의신청 적법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요?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때나 또는 보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을 때는 보다 무슨 결정을 내린다?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90일이 지났다. 그럼 이거는 심리도
안 하고 거절해버리는 거죠. 각하. 근데 2번은 뭐다? 90일 이내에 신청했어. 신청했는데 뭐다? 이유 없다.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진 거죠? 그러나 3번은 어쩌고저쩌고 이유 있다. 그럴 때는 체계는 없지만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결정 방법은 3가지가 있어. 각하. 이 신청 기간이 지나면 각하. 서류 심사를 안 하고 거절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신청 기간 안에 신청했어. 서류 검토 후 거절하는 거다. 기각. 그리고 이유 있다. 권리를 구제받죠? 인용 결정을 내린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틀린 거네. 자, 심판 청구. 그럼 심판 청구는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류 들어갈 때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매 처분을 며칠 동안 보류할 수 있다. 30일. 30일이에요.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인은 심판 청구.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청은 선택사항이에요. 안 하고 뭐다? 심판 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청구는 반드시 해야 되는 뭐다? 필수 절차입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 또는 심사 청구를 제기하고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물어보는지 2심, 이해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있다 없다가 바뀝니다. 그럼 심판 청구는 2심이잖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죠. 필수 절차니까. 그 다음 이 신청이네.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이유를 당연히 송달해 주고 그 다음 리을. 자, 이 신청이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서류 보완을 요구하죠.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뭐다? 각하 결정이 지납니다. 90일이 지났다. 그럼 이거는 심리도 안 하고 배척을 해버리죠. 각하. 그래서 25번의 답 틀린 답은 2번밖에 없네요. 2번밖에 없다. 니은만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 신청이 지났다. 각하 결정. 자, 26번. 역시 무슨 문제다? 이 신청 심판 청구에 옳지 않는 것. 나와 있죠?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그럼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은 이 신청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뭐가 등장한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천만 원 미만 이거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4번. 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의 쭉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미비로 결함, 미비 또는 20일 동안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결함 보정을 요구할 수 있죠. 보정기간은 20일, 중요한 것은 보정기간은 90일,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은 선택사항이다. 거치지 아니하고 2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로 돌아갑니다.
자, 부동산의 뭐다? 보유 단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나눌 줄 알아야죠.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오로지 취득 관련, 보유, 양도 관련이 없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단계에만 과세하는 세금이네요.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 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이네요.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는 조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종부세와 똑같이 보유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보유만 관련 있는 거는 뭐다? 2번. 2번이고 5번이네. 근데 국세를 물어보네. 국세를 물어보니까 답은 2번. 지방세를 물어보면 5번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거기 해설란에 취득, 보유, 처분 단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지세는 다 관련이 있어요. 취득, 보유, 처분 단계, 농특세와 인지세, 나머지는 출제 안 돼.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만, 그리고 취득농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오로지 취득 단계,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오로지 보유 단계, 그리고 처분 단계는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죠. 임대사업을 합니다. 임대사업을 해요. 임대사업은 보유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잖아.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사업자니까.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이 녀석의 10%는 무슨 세금을 낸다? 지방소득세. 항상 필수. 자, 그리고 자, 사업자가 팔어.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종합소득세를 내죠. 종합소득세. 그럼 소득세가 나오면 똑같이 10%는 지방소득세. 그래서 이 두 녀석은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만. 임대사업할 때, 가지고 있을 때 사업자가 팔면은 종합소득세, 10%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28번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 종합소득세는 임대할 때, 보유, 양도, 사업자가 팔면은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소비 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이죠. 즉 상가를 취득하거나 상가를 보유하거나 상가를 처분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도 다 관련이 있어요. 참고. 그리고 지방소득세 1번이랑 같이 가죠. 1번이랑 같이 가니까 보유, 양도.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보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 그럼 이번에는 양도할 경우 이거를 물어보네요. 납부하는 조세. 그럼 28번의 답은 양도할 수 있는 조세로서 틀린 거는 뭐가 답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답이네. 그래서 28번의 답은 4번. 나머지는 전부 양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자, 이번에는 취득, 보유, 처분. 처분은 양도예요.
처분은 양도라고요. 그럼 답은 1번이네.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는 거. 1번. 이거는 취득 관련. 이거는 보유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취득, 보유, 양도.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이번에는 뭐다? 취득, 보유시만.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어요. 취득, 보유, 양도. 등록면허세는 취득만.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만. 취득세는 취득만. 지방기업세는 취득, 보유. 취득, 보유만. 답이 5번이네요. 자, 이번에는 뭐다? 31번. 보유, 양도 시만 계속 반복되죠? 취득, 보유, 양도, 지방소득세는 취득, 보유만. 농어촌 특별세는 다 계속 반복돼요. 보유, 양도만. 부가가치세는 사고, 팔고, 임대하고 다 관련이 있어. 인지세는 소유권, 사고, 팔고, 그리고 보유했을 때, 대출받았을 때, 근저당 설정할 때 인지를 첨부합니다. 인지세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럼 취득, 뭐를 물어봐? 보유, 양도만. 이거 답이 3번이네요. 답이 3번이라고요. (31번에)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3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분납이 인정되는 조세가 아닌 것을 물어보네요. 자, 우리는 물납과 분할납부를 정리해야죠.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인정된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이네요.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죠, 그죠? 뭐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등록면허세는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분납. 요건이 얼마 초과? 250 초과. 금액을 물어볼 때 종합부동산세도 250 초과.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 숫자가 이렇게 달라요. 양도세는 일단은 분납
요건은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250, 250. 양도소득세는 1000초가입니다. 1000초가. 그 다음 분납기간. 자, 재산세는 개정됐어요. 3개월 이내. 절대로 2개월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종부세는 6개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2개월.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2개월 납기 경과 후. 그 다음 이제 분납기간이 결정되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야 돼요. 그럼 기준점이 250초가 1000초가입니다. 그래서 분납 최대 금액은 1번과 2번으로 구분합니다. 250초가 딱 기준점에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갈 때는 납기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리고 500만 원 초과일 때는 뒤에 오는 지문이 뭐가 나와요? 50% 이하 이렇게. 그래서 절대 1번과 2번이 뒤바뀌면 안 된다.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50% 이하. 그리고 종부세는 재산세랑 어떻게 하다? 동일하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양도세 잘 봐야죠. 1000 초과해서 더블. 1000이니까 1번은 뭐다? 2000 이하가 되겠죠?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러나 2000 초과일 때는 뒤에 뭐가 나와? 50% 이하의 금액.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세목별로 3가지. 이게 분할납부입니다. 자, 이제 물납. 자, 물납은 1000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물천지. 1000 초과. 그러나 종부세든 양도소득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산세만 돼요. 그리고 물납은 뭘로 물납하는 거야? 부동산.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거? 과세관할 구역에 있는 거. 과세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 밖에 있는 거는 안 해줘요. 과세관할 구역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는 안 해줍니다.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 그리고 항상 재산세를 배울 때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 지역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분은 재산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요. 자, 33번입니다. 자, 조세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네. 도시지역분 이거밖에 없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 물납도 안 되고 분납도 안 돼. 한 번 내는 세금.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소방분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조세의 뭐다? 법정 신고 기한 또는 납기 설명이다. 옳은 거를 물어보네요. 자,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납기가 언제예요? 납기가 뭐예요? 납부 기간의 약자입니다. 납기. 그래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다음 해 한 번 하는 거. 이게 뭐다? 확정신고입니다. 확정신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을 물어보면 납부 기간 마지막 날 5월 말일을 물어보면 기한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끝을 물어보면 기간, 종료일을 물어보면 기한이라 그래. 그러니까 납기를 알아야 기한은 자동이죠. 마지막 날. 자, 기억, 무상. 항상 무상은 증여를 얘기합니다. 증여. 증여를 취득했다. 그럼 증여 취득세 신고기한이죠? 신고기한. 자, 증여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도 증여입니다. 출신이 올해부터는 60이라면 큰일 나. 법이 바뀌었어요.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일반적인 증여든 부담부 증여든 60일을 쓰면 안 된다.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입니다. 자, 이제 주택분 재산세죠? 주택분. 근데 얼마야? 20만 원 초과가 아니라 이하는 한꺼번에 빠르게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옳은 지문 20만 원 이하. 만약에 20만 원 초과가 될 때는 2분의 1, 2분의 1로 갑니다. 그리고 종부세네. 자, 신고로 가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을 물어보죠. 기한. 그럼 기간은 언제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니까 기한이니까 12월 15일이다. 30일 틀렸죠? 그러니까 기간을 알아야 돼. 1일부터 12월 15일. 30일 틀렸네. 자, 그 다음 부담부 증여다. 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입니다. 채무는 양도이니까 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 기한은 어떻게 한다? 그럼 여기는 예정신고죠? 미리 하는 거. 반드시 뭐다?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말일부터 3개월. 취득세도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밖에 없네요. 1번.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35번. 35번은 참고 정도 알아둬요. 별 하나잖아요. 그죠? 문치문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알자. 어쩌고 저쩌고 틀린 거네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인 갑과 양수인 을은 양도 전에 당연히 세금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주의사항 설명 중 틀린 거다. 1번. 상가를 양도하는 을은 양도일 전에 납세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거는 양도인을 대신해서 양수인은 무슨 납세무가 있다? 제2차 납세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체결 시에 참고를 해야죠. 그래서 양도일 전에 양도인이 납세무가 확정된 사업에 관련 국세가 있으면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신해서 제2차 납세무가 있으므로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양도인에게 납세무가 확정된 임대사업에 관련 국세로서 양수인이 이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 세금은 포인트가 뭐다? 사업에 관련된 국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내죠? 종합소득세, 사업세.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뭐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 이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상가, 임대를 하죠? 무슨 양도야? 포괄. 포괄 양도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다. 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포괄 양도. 그래서 임대했을 때는 뭐다? 포괄 양도인지 부동산만을 양도하는 거지 당연히 뭐다? 불분명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 5번. 자, 상가를 양도했다. 그럼 포괄 양도가 아닌 경우는 갑은 양수인에게 뭐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 세금 계산서를 부과하고 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있다. 답은 2번. 그래서 2번만 알면 돼. 제2차 납세의무가 지는 것은 사업에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 이거는 제2차, 양도세는 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36번으로 들어가요. 자, 세부담 상한. 취득세는 없죠. 등 한 번 내는 세금은 세부담 상한 없어요. 세부담 상한은 매년 내는 세금만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매년 내는 세금은 세부담 상한이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디귿, 리음, 미음. 그럼 세부담 상한은 몇 프로야? 다 150. 직전 연도, 비교 해당 연도 100분의 150. 다 150%의 숫자. 단 이 재산세인데 뭐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올해부터 폐지됐어요. 세부담 상한은 주택은 폐지가 됐다. 폐지, 주택은 세부담이 없어요. 즉 토지 건축물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왜 폐지돼서 올해부터 과세 표준 상한제가 실시됩니다. 상한제를 적용했잖아. 그럼 과세 표준 상한제를 적용했으므로 주택 폐지가 됐다는 거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국내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자,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맞죠? 근데 농특세는 자, 국세 맞잖아. 국세.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국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토지주택 가격을 합산한다고요. 합산.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했다. 재산세는 합산을 안 합니다. 물세이므로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땡.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소유자별로 아니라 주택별로 과세한다. 따로따로. 그러나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재산세는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을 때는 주택별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리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구분합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과는 구분해서 양도세만 따로 신고 납부합니다. 이거를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합산, 부분하여 양도세만 따로 신고 납부한다. 또 나왔네. 종부세 주택이다. 주택과 토지네. 토지는 뭐를 물어봐? 세액을 이제 따로따로 계산하죠. 구분, 주택과 토지를 구분해서 뭐가 나와? 주택의 세액이 나오고 토지의 세액이 나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계산은 따로따로 합니다. 주택은 1억이 나왔어. 그 다음 토지는 5천이 나왔어. 그럼 합쳐서 얼마를 내는 거야? 1억 5천. 그래서 합산 여부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론까지 끝났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취득세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 뭐다? 이 문풀은 필수가 뭐다? 예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보고 저랑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습이 알든 모르든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디까지 진행할 거냐면은 취득세 일부분을 진행합니다. 4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진행합니다. 과세표준까지. 그래서 다음 주는 취득세 46페이지부터 몇 조까지 한다고요? 75페이지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OX로 점검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